한다로 어느 건 사야지. 저를 맞아요, 하나 맞아요. 일자에 가서 빨리 아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려지는 문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 진도는 자한 제9편 9편의 6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5장을 했는데 5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사자하고 그럴 문자 써서 사문이라는 말을 써. 사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국사 시간에 이런 데 들었을 거예요. 사문난적 국교를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조에서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강령을 하는 일은 사문난적이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선비들도 이렇게 몰려서 죽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사화가 있고 그 사화에는 선비사자 사화가 있었죠. 특히 사문난적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문이라는 말은 이 문명, 이 문화, 이 문자는 여기는 전장, 법도, 문물, 제도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학은 훌륭한 사상, 문명, 문화 이런 의미에서 문자를 쓰는 거죠. 그 하늘이 사문을 우리 유학을 말살시키지 않으실진된 광땅에 양호를 닮았다는 이유로 해서 광땅에서 화를 당하는 내가 화를 당하겠느냐, 내가 거기 광땅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 지금도 유교가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진리인데 그런데도 사실은 이 사문이 지금 거의 멸절 상태에 와 있다. 자기 존재가 가장 최고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자기 존재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존재하게 있게 한 분이 바로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의 존재의 뿌리란 말이에요. 근거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1차적으로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상이 유교 사상이고 이 사문이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것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사문이 멸절하게 생겼어요. 사문이 멸망해서 끊어지게 생겼다. 멸절하게 생겼다.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늘이 이 사문을 없애버리고 하려 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말하자면 정치인이나 또는 뭐 경제가나 또는 다른 종교나 유교를 무시하는 다른 종교나 그것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이 이 사문을
없애버리지 않고 줄이지 않으려면 않으려 하신다면 사회나 국가나 권력이나 또는 경제가 돈이 이 산문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한 문장을 뒤에 붙여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핵심은 사문의 미상사문, 그러니까 사문을 없애버리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공자님은 그러니까 이 사문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펼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광땅에서 나를 해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덤비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당하겠느냐, 죽겠느냐, 없어지겠느냐,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늘은 태제라고 하는, 이거 큰 대자인데요. 여기서는 큰 대자하고 큰 태자하고 같이 썼어요. 이 시대에 같이 쓴 글자가 많은데, 태자와 태자를 같이 썼다. 그 태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벼슬이에요. 벼슬 이름이에요. 어디에서 주로 태제를 어느 나라에서 썼는데 어느 제후 국가에서 썼냐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도 태제는 관 이름인데 혹은 오나라 혹은 송나라에서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다. 리가 시야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 태제 벼슬을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는 여기서 이름도 안 나와 있고요. 태제가 자공에게 물어서, 자공은 공자의 제자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공자 학단의 학문단체의 학단의 경제를 맡았던 사람이다. 치안을 맡았던 사람은 자로고, 그 경제 살림살이를 맡았던 제자가 자공이고요. 자공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 앞에서가 아니고 그냥 자공에게 이렇게 물어서 말하는 거죠. 부자는 성자여와 학이 다느냐오. 부자는 이제 선생님 하늘보다 높을 부자예요. 그러니까 보면 하늘보다 높은 선생님 이런 뜻에서 부자라. 공부자라고 해서 공부자라고 하는 말에서 콩푸시아니즘, 유학을 콩푸시아니즘이라고 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말씀, 태제가 자공에게 물어 말하기를 부자께서는 성자여와 성인이신가 이런 얘기죠. 자여와는 성자는 성인을 말하는 것이고, 여는 이제 의문사, 의문 어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신가, 학이 다느냐오, 어찌하자, 어찌 그렇게, 거기 자는 그렇게 다재다능하다는 말인데, 그렇죠. 다재다능하다는 어원도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능하다, 여러 가지에 능통하다, 잘한다, 잘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신가 하신고, 야오는 말하자면 높인 토예요. 한 가는 아는 이제 보통 오는 이제 높임 토시. 그러니까 하기 가느냐오.
이제 토는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고요. 그 사람들은 허치, 뚜어능, 예,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찌하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찌하자는 의문문이에요. 의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끼하자가 들어오면 말하자면 의문사가 아니고 보통 서술문에 어미 이끼하자를 썼다 하더라도 의문사가 들어있으면 이것은 의문 문장입니다. 이끼하자로 쓰여 있으면 뭐뭐야라 해서 말하자면 서술문이 되는데 어째 하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문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이 다능야오 부자는 성자여와 여기서는 성인이신가 보다 성인이신가 이렇게 해서 말하면 반문적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넣어서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긍정적인 성자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의미로 강인가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도 이제 반문으로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궁이 그 태제에게 대답을 하여 이제 말하기를 고 천종지 장성이시고 우 다능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인이다 뭐 다능해서만이 아니라 진실로 이 진실로 골자입니다. 진실로 하늘이 이게 놓을 종자예요. 놓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종하다 할 때 내버리다 하는 것들 하는데요. 종은 이렇게 내놓다, 풀어내놓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하늘이 풀어내서 이 세상에 나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종지 장성, 하늘이 풀어내놓으신, 하늘이 내놓으신 그러한 장성이시고 장차라고 하는 장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성된 성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장성으로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앞으로 장차 훌륭한 성인이시고 하늘 내셨기 때문에 성인이 되실 거고 우 다능이 하시니라. 게다가 또한 다재라는 말은 안 하고 이제 다능 모든 여러 가지 일을 잘 능력 있게 잘 하시니라. 그렇게 태제한테 대답을 해놓고 자문지와 했는데 그렇게 하시니라 하고 대답했는데 뒤에 이제 자궁이 공자에게 보고를 했겠죠. 뭐 여하튼 아니면 다른 제자한테 통해서 들었거나 그래서 공자께서 문제하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다시 때는 그런 대명사가 되죠.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태제가 지하호 혼저 태제가 나를 아는구나. 요 호는 호도 이제 의문 어미요 감탄어미. 여기서는 뭐 감탄어미로 봐야 돼요. 태제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저는 호아라고 하면 이거는 의문 쪽이지만 호인저, 혼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감탄어미, 감탄사예요. 태제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오 소야에 내가 소야는 뭐예요? 소자는 무슨 소자예요? 작을소? 작을소예요. 이 소자하고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발음으로는 똑같이
똑같이 소인데 이것은 배소, 큰 것에 반대되는 작다는 뜻이고 이것은 늙은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노에 대한 젊은이. 젊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소야에 노소라고 할 때 노소, 늙은이나 젊은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소자는 젊을 소자예요. 작을 소자가 아니고 배소.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이거 그걸 못하는 사람 들어 있어요. 젊을 소자는 키가 작다 뭐 이럴 때가 아니고 얼굴이 작다거나 뭐 이럴 때는 그 위에 글자 배소에 소자를 쓰고 미친 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얘기하는 아직 세월이 남아있는 젊은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천고로 귀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천하천자는 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경제가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하지만 재물보다 인격 이것을 성인의 가르침, 훌륭한 인격적 가르침을 중요시해야지 그거에 재물에 말하자면 몰두해가지고 그걸 지키느라고 다른 좋은 일을 못하면 그건 천한이다 이렇게 해서 천하천자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하다고 하는 얘기는 귀천의 반대말로 귀의 반대말로 귀하게 되자면 여러 사람이 이게 떠받들어서 좋은 일만 하고 편하게 대우받는 것을 귀라고 하고 이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천한 노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천한 걸로 이렇게 신분적으로 말하면 귀천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내가 말하자면 공부도 덜 됐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한 편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으로 벼슬 하는 그 아버지 숙량으로는 벼슬을 했지만 그 아주 노인 자제로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천한 일을 했죠. 젊었을 때 천했으므로 단을 비사하니 여기서 단운이라는 말에다 공작해서 설명을 더러울 비자예요. 비사 더러운 일, 천박한 일 말하자면 노동 중에서도 이제 천한 노동 이런 것을 비사라고 해요. 낮을 비 또는 천박할 비 그래서 아주 천박한 비천한 비자하고 이 천할 천자를 써서 비천하다고 하죠. 비천한 일에 능통하였으니 군자는 다호제야. 군자는 많은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가능이란 말을 공자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 귀천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젊었을 때 이 공자가 뭘 하셨느냐면 그 이제 기록에 보면은 농사나 가축을 기르는 그러한 말하자면 종살이 비슷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벼슬에 나가서도 이제 그러한 벼슬을 처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가축을 맡은 그런 공무원, 용사를 짓는 그러한 일을 처음에 많이 하셔서 그러한 일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군자는 많이 능해야 되는가? 뭐 가능하다고 좋은 거냐? 불가야 아니라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많지 않아도 인격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가야 아니라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성인의 필수 조건은 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떠한 일에 필요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재다능한 것이 많은 것,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뇌라고 하는 제자가 뇌라고 하는 공자 제자가 성은 검은고금자 금시, 금뇌, 자는 여기는 자를 안 쓰고 이름을 썼네요. 자개라고. 그리고 이제 자장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자개라고 하는 말을 같이 그 잔데, 자개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장의 이름이 뇌자. 소를 살필 감옥 또는 그것이 튼튼할 견고할 뇌. 근데 이 사람이 자개라고도 하고, 근데 자개라고 하는 말은 잘 나오지 않아요. 자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가 자장입니다. 자자를 다 붙였죠. 공자님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썼을 거예요. 공자님 문화에서의 자자를 다 붙여서 공자님 자자, 공자님 스승 선생님 자개라고도 하고, 또 일자는 또 하나 자는 자장이라고 합니다. 그 뇌라고 하는 제자인 자장이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기를, 이르는 자는 이르기를, 오 불식으로 예라 하시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니한 거로 못한 거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못한 거로 예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실은 직접 관련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같은 장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불씨는 등용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만약에
가축을 기르고 가축을 맡은 그 관직에 있었더라면 거기를 그대로 해서 그대로 채용이 돼서 승진을 하고 했으면 좋겠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은 도리어 제주가 다예다능하지는 못했을 것인데 거기에 그러한 하나의 전공 과목으로서의 어떠한 한 부분에만 거기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전문적으로만 쓰여지지 않았다. 이게 불씨라고 하면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채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다재다능, 여기서 다능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은 예능이 훌륭한 예능을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어느 전문 분야에서만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다에 말하자면 재주가 많으셨다, 예능적이셨다, 예술적이셨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능 과목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조금 좁게 생각하면 예능 과목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는 그 제주 예자예요. 그야말로 제주 예자. 예술 분야 또는 그 다재한 여러 방면의 예능적 기초, 이것을 어떤 전문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예가 예술적으로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넓게 말하면은 바로 젊었을 때 어느 한쪽에 전문적으로 해서 한쪽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그런 쪽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이 예악 사어 서수라고 할 때 예악 사어 서수 이게 이제 다 예에 해당되는데 예악 서수할 때 예자는 예절, 그러니까 이 제주 예자는 이제 말하자면 예악 사어 서수 전체를 여기서 얘기하는 예악 사 활쏘기 말타기 그 다음에 문장 쓰기 그 다음에 수학 이걸 윤예라고 그러지. 6가지의 예술적인 그러니까 제주라는 얘기죠. 제주. 예약사워서 제주. 이 어느 한쪽에만 불씨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한쪽에만 채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식으로 그런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장도 역시 자한에서 얘기되어지는 부분은 그 공자님의 특히 뭐 아주 그냥 좁은 한 부분만 얘기한 건 아닌데 자한 편에서는 공자님의 위대한 모습을 성인적 풍모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지는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폈다가 하는데요. 요거 6장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성독을 하셔야 됩니다.
태제, 태자로 읽으셔야 돼요. 태제 문어자공할 시작. 태제 문어자공할 부자는 성자여아 하기 가느냐오 자공이왈 고천종기 장성이시고 우타능야시니라 자문지왈 태제지야 온저 오소야의 천도로 가는 비사오니 부자는 가보제야 부다야니라 뇌왈 사우오 불시고 예라 하시니라.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주스? 또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7장하고 8장 많이 해서 그 2장만 더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주조사는 별로 안 좋아요. 지각이 많아요. 넓으니. 아이 시끄러워. 7장은 역시 공자님의 자신에 대한 심정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요. 7장은 자활 오유지호제야 무지야로라 유 비부 문화하되 공공여야라도 고기 양단이 가론하노라. 자활 그 뒤에 자활 공조부지하며 합을 출도하니 오이의로 이의의죠. 교수님 지금 논어하시는 거예요? 문어 빨리 하고요. 문어요. 그 장만 다 하고 7장. 30분 하고요. 네. 자활 오 내가 공자 심정을 말씀하시는 공자 그래서 내가 유지호자 아는 것이 있다고 보는가 있는가 무지야로라 나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있는가고 있는가 하는가 나는 무지야로다. 아는 것이 없노라. 유비부 문화하는데 호대 비부는 아까 얘기한 비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천박한 그냥 생각이 저속한 그러한 지압이 그러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이 깊거나 학문이 깊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문어아 나에게 물은데 공공여야라도 공공여야는 빌공자인데요. 어리석을 공자 비어있다 머리가 비어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상태라도 이런 거지. 공공여야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배우지 않은
못 배운 천한 천박한 사람들이 물음을 나에게 물어오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주 모자라고 비어있더라 하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고기 양단이 가관하노라. 물론 이제 몰라서 모른다는 겸손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진짜 몰라서 모르기도 하는데 문제는 나는 그것을 그 물음을 받고 말이죠. 고자는 이제 말씀 고자예요. 말할 고 이렇게 했네요. 말할 고 또는 구라고 했는데 고라고 구자보다 고자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위에 그 글자 보면은 말할 고 구예요. 고. 그래서 고기 양단이 가론, 양단의 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끝 이런 얘기예요. 양단 간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 쓰는 말입니다만은 둘 중에 어느 것 또는 어느 양쪽 끝 이런 뜻이에요. 양단. 그 양쪽 끝, 그 물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양 끝을 잡아서 갈은 이제 다할 갈자,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에서 다할 갈자예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양쪽에 양단을 저울질하여 최선을 다하여 말을 해 주노라. 뭐 내가 아는 건 없지만 내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오면 나는 아는 건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양단 그 사건이나 또는 어떤 그 상황을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양쪽 끝을 다 보아서 나름대로 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노라. 그러니까 공자가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양쪽 양단 끝을 이게 저울질해서 다 이렇게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노라. 그러니까 공자님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는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태도, 그 성자적인 풍모 뭐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8장은 우리가 이제 주역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봉세가, 봉조는 봉세예요. 자왈 봉조 부지하며 봉세가 이르지 아니하며, 이 봉세는 어느 때 이르는 영물이에요. 아주 신령스러운 새로 공황새라고 이제 이 말하자면 하나의 그 상서로운 새요. 또 성인이 나타났을 때 성인이 나타났을 때나 실제 나타나는 그 이상적인 상상의 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왕 때 기산에서 봉새가 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언이 있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 자신이 이 문장은 공자께서는 내 자신 스스로 성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서 노력하셨고
성인을 목표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시면서도 앞에 얘기한 내용들 보면은 이제 겸손하시고 또 뭐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다. 아는 게 많은 것보다 내가 이렇게 그 상황을 양 끝을 다 저울질하고 또는 가름해봐서 답을 하느라 해주느라 그리고 또 어느 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적인 이러한 데만 종사하지 않고 않았기 때문에 다예하고 다능한 이러한 소양을 기를 수 있었다. 이렇게 겸손해 하신 내용으로도 목표는 성인이 되시고 싶어서 그런 욕심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 8장에는 그것을 한탄하신 거예요. 봉쇄가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문왕 때는 봉쇄가 나타나서 기산에서 우렁을 울었다고 돼 있는데 봉쇄가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불출도하니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하불출도가 하출도거든요. 하출도. 그게 하출도가 하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황하 본류에서 나온 그러한 그림이 하도예요. 하도가 16273849 50으로 둘씩 음양수가 합쳐져서 5반으로 이렇게 중심에 50으로 그려진 그림이 하수에서 하수는 이제 황하를 말하는 것이죠. 하수에서 화수의 용마의 등에 그려져 나왔다. 그게 이제 성인이 나왔을 때, 그건 언제냐면, 그건 복희 때 하도가 나왔어요. 낙서는 하우 때 나왔고요. 하우 때. 낙수는 그 낙양 옆에 흐르는 지류, 황하의 지류고요. 그래서 낙수에서, 그 지류에서는 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수에서는 도가 나와서 하도 낙서가 있어요. 근데 하도 낙서에 하도만 얘기를 하셨지만 뭐 이제 여기서 낙서도 이제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공조가 부지하는 한 말씀과 하불출도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수에 그 두 그림이 용마의 그림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성인이 나타나는 어떠한 그 상서로운 어떤 그 현상 이러한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이의라 이의 분적 이거 말 이때 나 그만둘 거다 이런 얘기 나는 그만둘까 보다 말 것이다 그치고만 끝내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말 이때는 그래서 그리고 이의라고 하는 우리가 한 문장에서 흔히 쓰는 제일 마지막에 위에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쓰고 하고 이의 이런 할 때 뭐뭐 A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하실 때 쓰듯이 그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할 뿐이다. 그리고 다른 게 없었다 이런 얘기. 여기서 말 있잖아요. 나는 끝나버렸구나. 이제 나 그만둬야겠구나. 이렇게 한탄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하도 낙서를 전혀 안 본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공자가 치빅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논어의 기록은 뭐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니까 이걸로 봐서도 공자께서는 하도 낙서에 바탕한 주역에 대한 치빅을 쓴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두 장을 읽고 3장 석장 진도를 오늘 하겠습니다. 같이 사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있다고 보는가? 나 아는 게 없노라. 비부가 나에게 물어오는데 내가 머릿속에 비어서 하여서 또는 모자라서 내가 모자랐는데 나는 그 양 끝을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하여 말하노라 대답을 하노라. 공자 또 말씀하시기를 공세가 이르지 아니하니 하며 하수에 하도가 나오지 아니하니 나는 그만둬야 할까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생각하시면서 성독을 하고 자왈 시작 자왈 오유지호제아 무지야로다 유비부노아호대 공공조야라고 아고기양단이 가론하노라 잘 공조부지하며 하루줄도 구하니 오이유여. 그 다음에 기억으로 좀 잠깐. 주역으로 갑니다. 기억은 대사 계속해서 대사를 잘 공부해야 주역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물론 좋고 주역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좋습니다. 상편, 계사 상편 3장 한 차례인데 아니 서방. 4장 한 차례인데 3장까지 한번 읽고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건곤괴 이름은 건곤괴가 나왔어요. 건곤괴가 나오고 2장에서는 괴 이름은 안 나왔지만 자천우지 길무근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를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단사와 상사 그 다음에 판단 개념으로서의 길흉회인 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3장까지 한번 복습을 해서 머리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편이라 읽어서 복습하는 겁니다. 크게 선독을 하시고요. 괴사상편이라 시작. 괴사상편이라 천존지리하니 건고니 정의로 비고니 진하니 귀천이 의요 동정사나니 강요라니요 밤이 유지고 불이 군도나니 기름이 세우요 제천성하고 세우성하니 변화여라 시고로 건도 성남하고 군도 성명하니 건시대시오 혼자소리라 건이지요 고니하느니 이즈이지요 간즈이요 이지즉 주지요 이용증고요 유진즉하고요 유공즉하래요 아우즉 편이지요 가래즉 인지요 이간이 천하지 그근이 천하지 그기 성이요 기승이라 우는 제일자이라 서인이 설계하라 분상계사오나야 이명기룡하며 강유삼수하야 이세명하니 시고로 기룡자는 실급지상냐오 회림자는 우지사냐오 변화자는 지혜지사냐오 강요자는 우야지사냐오 육교지도는 지도야니 시고로 군자고이한 자는 역지서야요 도라이 완자는 유지사야니 시고로 군자고이하니 완기사하고 공적한 기변이 완전하나니 시차처럼 기고이라 우제이자
알아놓으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성분자의 길, 다시 말하면 분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괴 중에서는 또는 그 천지 건곤괴다. 건곤괴는 이간의 도를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간이라고 말씀을 해놨지만 정말 쉬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이간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장은 역도 또는 역도를 깨닫고 공부하는 또는 알아가는 방법, 역도, 독의 도리, 그 다음에 역도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것의 일월 변화, 시간 변화, 그 변화의 도를 아는 것이 역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장을 말하자면 집약해서 또는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의 도, 역도는 어떤 것인가, 역도의 범위는 어떤가, 그리고 역도를 아는 길, 아는 방법, 그리고 1월, 주야, 시간 변화의 도가 바로 역도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주어가 여기죠. 여기 여천지준 더불어요 하늘천 따지, 천지라고 하는 게 천지의 형상과 천지의 범위를 상징화한 논리가 건곤괴다. 우리가 그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그 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표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의 표준, 천지와 더불어, 천지와 함께, 그러니까 역은 천지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지와 더불어 그 표준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을 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역도는 천지지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천지와 더불어 그 표준을, 기준을, 근거를 삼음이라. 천지와 더불어 근거를 같이 하는 것이다. 또는 표준을 삼았다. 이렇게 준자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표준, 준칙, 기준, 근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역은 그러니까 천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논리다. 그러므로 능할능, 가득할미, 그 다음에 날줄, 시줄윤, 그러니까 이 조직, 짤윤 이렇게 해서 짤윤, 천지지도, 길도, 능미륜이 미련할 수 있다. 꽉 채워서 말하자면 엮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봐야지. 꽉 가득할 밑자니까 꽉 전체를, 그러니까 천지의 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역도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그러므로 천지의 도를
천 전체를 다 엮어서 말하자면 서로 관련되어진 하나의 논리체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꽉 찬 천지를 꽉 채운 전체, 천지의 전체, 천지의 도 전체를 꽉 차 있는 전체를 조직화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역은 천지의 도를 논리체계로 조직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말씀해 놓은 것이다. 그런 나니 앙이 관어천문하고 그런 것이니 앙이 관어천문하고 우러러서는 써있자. 그래서 써있잖아. 아래로부터 못못으로 써도 되고 위에 글자를 이어서도 풀이해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앙이 하면은 여기를 위에서 우러러서 이런 얘기. 우러러 봄으로써 천문을 관찰하고 천문에서 관찰하는. 이건 전치사 어자는 뭐뭐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에서 전치사로 봐야 돼요. 천문에서 관찰하고 부이 차러지리라. 엎드려서는 이렇게 써있자까지 해석이 된 거예요. 엎드려서 지리에서 땅의 이치에서 살피는 지라. 살펴본 것이라. 식으로 이러므로 이 지자 살필 살자는 잘 아시죠. 엎드릴 부자예요. 이건 첫자는 앙자는 우러를 앙자고, 그리고 우러러 보는 것이에요. 앙관, 부찰, 엎드려서는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관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관은 원래는 위를 쳐다보는 것이고 찰은 아래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별을 한다면. 그래서 합쳐서 관찰한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관찰이라는 말도. 거기가 앙관, 우러러 보고 구부려서는 아래로는 수그려서는 땅의 이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앙관 두찰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앙관 두찰. 그러니까 앙관하는데 천문에서 앙관하고 지리에서 부찰을 해서 한지라 한 것이라. 그러므로 식으로 이러므로 지 유명지고 하며, 유라고 하는 것은 그윽할 유, 드러나지 아니한 것, 형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분야를 유라고 하고, 명은 드러나서 밝은 것. 그러니까 광명이 있는 쪽은 명이고 어둠이 어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유예요. 그래서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세상과 저 세상,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유명의 연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이건 주야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주야의 연고라고 하는 것은 그 까닭이라는 거죠. 유명의 까닭을 알며, 유명의 까닭이라고 할 때는 크게 보면은 죽음과 삶, 또 이렇게 가깝게는 주야, 음양, 이런 것들 다 거기에 유명의 그 원인을 까닭을 알아차리며, 여기 이제 여기 주어예요. 사실 여기도 주어는 여기입니다. 원시 반종이라.
근원 원자고 비로소시자, 그 다음에 돌이킬 판자, 마침 종자. 그러니까 시작을 근원으로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마침을 맞이하는 그런 것. 그래서 원시반종.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시작은 과거, 시작의 근원은 과거적인 것이고 반종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근원하고 또 되돌림으로 그러므로 사생지설하며 항상 여기 주역의 표현은 음을 먼저 얘기해. 음양이라고 얘기했고 유명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일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를 먼저 써서 사생, 생사가 아니고 사생. 그 표현에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생의 설, 죽음과 삶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알며 이것을 통해서 안다 이런 얘기죠. 정기미물이요, 아주 정밀하고 정치한 아주 정밀한 기운과 그 기운이 아주 전기가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말 그냥 쓰죠. 전기가 물을 이루고 물이 되고 물질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현대 과학적으로 말하면 원소가 그 물질을 이루고 이런 얘기예요. 물질이 되고 유혼위변이라 떠도는 혼이 그 기운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라고 하는 거는 혼이라고 하는 것에 기자라고 앞에는 기자고 혼을 썼는데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않는다면 혼도 역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떠도는 그 힘백이 혼이 영혼이. 근데 여기서는 꼭 죽은 사람의 영혼에서 얘기하는 영혼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 에센스 말하자면 현상 보여지는 세계에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에센스 혼이 있다고 보는 거죠. 혼이 이동하여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러니까 원시 과학으로 말하면 상당한 정도 과학적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기운이 유동해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거를 자연과학처럼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혼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이러므로 귀신의 정상을 우리 정상은 진정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정황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상에서 나온 말이죠. 어떤 상황을 할 때도 이제 이 상자를 쓰는데 황자를 쓰면 정황이 되고 그 다음에 상자를 쓰면 정상이 되는 거다. 그게 정황이나 정상이나 같은 의미인데 상태라고 할 때 그 개념으로 쓰는 정은 진정성,
또는 감정적인 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진정성으로 봐야 돼요.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게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정은 젊었을 때나 정이 있지요. 늙으면 소용없어요. 이게 풀을 청자가 젊은 청년 마음 심자는 마음이니까 청년의 마음이 정이 있지. 늙으면 정이 있어도 그냥 약해요. 정이 있어봐야 역동적이지도 못하고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자, 풀을 청자가 이게 마음이 푸른 청년인 그럴 때 정이라고. 그게 청년의 마음에 정이지. 청년의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성. 그냥 여기 정이라고 하는 정위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고대에서 정이라고 하는 계사 답변에 나올 때 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정성, 미는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참과 거짓. 여기는 귀신의 참모습, 진정한 상태.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도 무슨 머리 푸는 귀신 그런 게 아니고요. 주역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인데 귀신은 변화무쌍하여 그 변화를 추적하기가 그렇게 보통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귀신이죠. 뭐 이렇게 머리풀을 머리풀하고 해치고 그런 물체가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귀는 돌아가는 것이고 신은 펼쳐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태의 변화와 능동적인 변화의 상태, 플러스적인 변화와 마이너스적인 그런 변화의 모든 것들을 그것이 특히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원인 결과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변화를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용의 정상을 알게 되느니라. 그럼 여기까지 또 여기라는 말이 여천지준이라고 할 때 고문장과 비슷하게 여천지상사라 이렇게 여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주어는 여기예요. 여기라고 하는 말을 생략한 거예요. 여기 여천지상사라고로 부리하면.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천지상사라. 그러니까 천지변화와 더불어 비슷하다. 천지변화. 그러니까 역은 천지변화의 모습을 하나의 상징 논리체계로 역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라는 말은. 그러니까 천지의 변화와 상사 서로 비슷하다. 같다. 서로 같은지라. 여기는 앞에서는 여기 여천지준이라 그랬어요. 천지와 더불어 뭐예요? 근거가 같고 표준이 같고 준거로서 되어 있다. 천지를 준거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논리를 여기 천지 변화의 논리를 문자가 아닌 부호, 숫자,
이걸로 부호와 음양이라고 하는 괴효라고 하는 부호와 상징 부호와 부호나 수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하여 그러한 일자와 부호로 상징하여 천지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천지의 이치와 여건 같은 거죠. 이거 천지와 더불어 여기 같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같은지라. 그러므로 불의 하나님. 여기 이론이 천지의 이치를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 천지의 이치를 역으로 표현한 거니까 역과 천지의 실제적인 변화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설명과 그 논리와 어긋남이 없다.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은 뭐예요? 천지를 기준으로 하여 천지를 표준으로 삼아서 천지와 같은 논리로 그것을 논리화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지와 더불어 서로 같은지라 그러므로 어긋나지 아니하나니 천지의 이치와 어긋나지 않나니 지주호 만물이 도제천하라. 동사는 지자와 앞에는 지주호 만물에서 호자는 여기서는 전치사라고 봐야 돼요. 만물에서 두루두루를 알고 그리고 말이 자는 그리고요. 그리고 and 그리고 길 간다. 건널 짓다. 길로 걷는다. 이런 얘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 주어에 대하면 역도라고 해도 되겠죠. 역도가 천하에 건너간다 이런 얘기. 그 길은 역의 길은 천하를 걷는다 이런 얘기. 천하를 목적으로 하면 걷는다는 얘기는 제라고. 그리고 천하를 걷는다는 얘기는 천하의 모든 만물을 모두 다 통하는 이치다. 그러므로 지나치지 아니하며 지나가지 않는다. 불과 지나가지 아니하며 이게 허물과자로 읽어서는 안 돼요. 지나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진리 여기라고 하는 건 천지의 이치를 지나치지도 않고 천지가 역의 이치 설명에 지나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방행이 분류라. 방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방방자인데요. 모방자의 의미를 같이 방마다 이런 얘기니까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이나 통행이 된다 이게. 여기 이치가 통행이 되어서 분류하나니 그것을 흘러서 넘쳐서 다른 데로 일탈해버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논리는 그걸 넘어서거나 넘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 사방에 전부 그대로 여기 이치가 통행되어서 넘치지 않는다. 흐른다는 얘기는 흘러넘치는 거예요. 불과나 분류나 비슷한 표현이죠. 넘치는 이건 지나쳐버리는 것. 지나쳐버리면 이건 틀리는 거죠. 못 미치거나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못 미치면 그 부족하고 넘쳐버리면 그것을 넘어가서 그 천지에 벗어나니까. 그럼 교수님 여기가 중용에서 중자리 그거하고 같은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중용의 중자가라고 중은 생각을 잘 하셨는데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중용이 여기서 나간 거예요. 네, 알고
그러니까 주역을 모르고 중용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용은 괴요라든가 아까 얘기하는 상징적인 논리 체계를 쓰지 않고 언어만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천지지도를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에서는 천도지도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천도를 중시했죠. 그런데 그거는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불편, 불의, 무과불급지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그거나 마찬가지죠. 지나치거나 또는 흘러 넘치거나 이러지 아니한 아주 적중한 그러한 역에 놓칠 말하는 건데, 근데 중용은 역이라는 말은 안 썼죠. 역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쓰고 중자는,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공간만으로 중용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불편불의무 화음지용이라는 말은 그건 송대 성리학자들이 중용을 중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건 공간적인 설명이에요. 지나치거나 또는 못 미치지 아니하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불편,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불의, 하늘쪽으로 의지되거나 이쪽으로 의지되거나 저쪽으로 편중되거나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간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원래 중은 거기 공간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이제 떴던 용자가 도리어 시간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중용은 시간과 공간이 적중하고 시간적으로 적중하고 공간적으로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논의체계,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용인데, 거기서 이제 용자는 떳떳한 용자, 떳떳이란 말은 뭐예요? 떳떳이란 말은 혹시 아세요? 떳떳용이란 말, 떳떳상. 이 상자를 뭐라고 그래요? 떳떳상이라고도 하죠. 옛날에는 떳떳상이라고, 지금은 항상상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떳떳상. 떳떳이 아니고 떳떳이. 덫이라고 하는 말이 순수 우리말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덫이라고 하는 말은 짧은 시간. 어느덧 세월은 가고 뭐 이렇게 어느덧 할 때 덫은 그때는 이제 시간이 지금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같은데 일찍 갔다는 뜻에서 어느덧 덫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는데, 그 덫은 원래는 시간을 말하는 명사예요. 우리말의 순수말. 근데 그것을 두 번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 시간,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덫상자인데 이것이 후세에 격음화되어서 떳떳상, 떳떳한 것처럼 떳떳이 아니에요. 내가 당당하다, 당신 앞에 떳떳하다 이럴 때 떳떳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뜻 떳떳이 아니고 시간을 나타내는 떳떳의 서운말.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냥 그 덫이 이어진 덫이니까 긴 시간.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중용의 용자도 떴던 용자라고. 요것도 이제 쓰용자고, 위에는 이게 뭐예요? 위에는 손이죠. 손으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은 바로 하늘의 쓰임. 그러한 것이 일정한 공간, 일정한 관공간 안에
놓여 있는 건데 이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은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항상 써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손을 잡고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으로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떴던 용자가 그렇기 때문에 중용이라고 할 때는 중자는 그런데 중자나 용자나 다 이건 시간 공간을 동시에 말하는 건데 특히 중용의 이 중자는 주역에서는 중정인의 지도라고 해서 중정지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선천 역사의 중심축이라는 뜻입니다. 선천 역사의 중심축. 그 역사의 축으로서 주장해온 축으로서 가르침을 말씀해 하신 누가 했느냐? 그게 성인이 하신 거예요. 성인은 역사의 중심축이었다. 과거에. 그 성인의 그 생각이 아니었으면 인류는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싸우고 투쟁하느라고 싸우느라고. 그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전쟁은 물론 있었지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도는 선천의 정인의 중심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이라고 할 때 또 그러한 중으로 생각해야지 이쪽으로도 편중하는 되고 이 불편, 불의, 과불급에 없는 무과불 그것을 중이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물론 떴던 용자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중용이라고 하면 중심되는 것이 오래 단직되어지고 사상의 축이요, 정신의 축이요, 역사의 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러나 중은 여기서 얘기할 때 중은 다만 시간의 공간의 주문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도리어 공간은 바를 정자가 공간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방위가 정방위, 바른 방향이 있고 그래서 바를 정자를 쓰는 거예요. 행동이 바르다 할 때 방자를 쓰잖아요. 정자를 쓰잖아요. 옛날에는 품행이 방정함으로 해서 정자 쓰는 지금 방정이라는 건 쓰지도 않는 뭐가 행동은 정확해야 된다 이거 모난다 이런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그게 방정이에요. 아주 모나게 바르게 행동할 때 방정. 정자는 그래서 바르고 의로운 것. 그래서 정이라는 말입니다. 정이라는 말 씁니다. 이건 도리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주 현실적인 나타나는 방향으로 정방향 할 때 방자 그리기. 그래서 방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간 개념은 도리어 바를 정자가 공간 개념. 공간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바를 때 그게 군자는 정도 역사의 축으로서 중심 축으로서의 성인의 가르침. 그래서 성인 군자 중정 인의지도다 이렇게 그게 주역의 헌문적인 위상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인의의 길을 잘 실천하라. 인의의 길을 실천하는 거예요. 인을 실천하나 지도 실천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의의 길을 실천 잘한다. 예약은 실천 잘한다.
잘하면 그 유교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교의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성인의 가르치는 중정 이미지도가 있다. 그거를 밝혀놓은 것이 말하자면 이 주역이고 그것을 주역은 말하자면 상징 논리로 밝혀놨다면 이 중용은 그 상징 논리를 빼고 언어로서 설명을 해놨어요. 성자는 천지도예요. 성지자는 인지도야. 이렇게 얘기했다. 말씀 자에다가 이룰성자. 성은 그 주역의 중용의 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20장부터인가요? 21장부터 성에 대한 설명. 근데 성은 뭐냐? 천지도라, 하늘의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지자는 인지도야. 성자는 천지도야고 성지자는 인지도야. 사람이 길이고 성자는 천혜도. 이걸 하나 설명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좋은 말씀을 저 했는데 이 불과 분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비유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중심적 가르침, 성인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 이것이 중이다.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 귀신이정상 부로 불과하며 방행 여러 방면을 행해도 흐르지 아니하며 낙천지명하여 낙천적이다 이럴 때 이대로 쓰는 거예요. 하늘을 그 천도를 즐기는 거예요. 천도와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지명 자기의 지명은 여기서 운명을 하는 게 아니고 천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낙천지명. 이거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낙천지명. 낙천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거나 때를 못 만났다고 해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우예요. 낙천지명을 하는 그 역을 통해서 낙천지명을 하는지라 그러므로 근심하지 아니하며 안토하야 도노이니라. 이게 안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상 또는 어느 한 지상에서 편안하게 산다 이런 뜻이겠는데 활대로 말하면 단뼈다를 이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해요. 여하튼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아서 도노인이라 인을 그렇게 하는지라.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핵심의 출발점이고 그러므로 능해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박애가 아니고 이러한 도노인의 바탕에서 인의 바탕을 해서 능해할 수 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단계적인 사랑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읽고서 쉬어야 되는데 금방 시작을 하고 쉬었다가 쉬었다가
그냥은 상징하죠. 원시는 야매고 그건 아니고 원시는 선천적인 아니요 후천적인 시작을 그래 시간을